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기존에 센터 또는 이제 뭐 요양원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그 갱신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심사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세입 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센터나 요양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심사 서류에 세입 세출 예산서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서는 일반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작업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더하고 빼고 그리고 곱하고 나누고 그럴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합계가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 이 금액이 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작업을 해서 예산서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한글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익숙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한글은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실 줄 아니까. 문제는 뭐냐면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하나를 고치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안 맞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샘플이라고 했을 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서 3개월치를 예산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글로 작업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합계가 안 맞습니다.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기가 어렵고, 또는 이제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월급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센터마다 다 달라요. 뭐 조혜관보호센터나 요양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뭡니까? 그 각 세출 항목들, 이런 금액들은 이제 임의대로 제가 이제 그냥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입력을 해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센터하고 맞을 리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고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이 임대료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가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되느냐, 7월 달부터냐, 8월 달부터냐에 따라서 횟수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된 예산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도저히 저도 힘들어서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해서 수식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용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꾼 만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엑셀은 수식이 다 뭡니까? 수식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누군가로부터 제공을 받은 엑셀 예산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할 줄 알면은 수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많이 연락을 받고 컴플레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엑셀을 몰라요. 엑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글씨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합계 같은 것들을 이제 수식을 다 해놨는데, 만약에 그 시 크기를 지금 10포인트인데, 그 시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샵으로 쫙 나옵니다. 예.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기호가 나오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글씨 크기가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글씨 크기를 줄이면 돼요. 예, 글씨 크기를 줄이면 다 보입니다.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안 됐다라든가 뭐 엉터리를 줬다라든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엑셀을 이제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입보다는 세출인데, 보다시피 예산세가 1월 달부터 안 되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심사를 7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달인 8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8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년 7월 달까지 해야 될까요?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산서를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한 달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8월 달에 지워야 됩니다. 8월 달에 지워야겠죠?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을 9월로 바꿔야겠죠. 요걸 이제 9월로 바꾸고, 요건 이제 10월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워야겠죠. 예? 이것은 지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식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센터, 예, 상황에 맞게끔 또 심사 어떤 그 시기에 맞게끔 엑셀을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만드시려면 한글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엑셀을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임직원 보수일람표는요. 지금 봐보세요. 제가 조금만 고치니까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엑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엑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어 뭐 행정사나 또는 컨설팅 업체에서 엑셀로 된 예산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볼 줄을 몰라요.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언제 어느 때 배우느냐? 예, 아주 깝깝하다, 막막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엑셀 기초 이렇게만 검색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좋은 강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좀 이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4시간짜리 듣고 좀 간단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50분짜리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돈 내고 학원 안 가도 됩니다. 요즘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 배우실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럼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입 세출 예산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저는 엑셀을 그러면 아주 기똥차게 잘하느냐? 아닙니다. 엑셀 전문가가 100이라고 치면 저는 수준이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10%도 안 됩니다. 저는 5%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만큼 잼맹입니다. 못해요. 엑셀에 대해서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짤 수 있느냐? 뭐냐면 예산서를 짤 수 있는 만큼의 엑셀 지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엑셀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배우시면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것들 아시고, 그리고 수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덧셈, 뺄셈 할 줄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곱셈, 나눗셈 할 줄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수식을 넣는 방법들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뜻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유튜브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엑셀 기초하면요 다 나옵니다. 그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데 이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입금이 뭐냐, 차입금이 뭐냐,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잡수입이 뭐냐? 그것도 이제 세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세출 들어가시면은 지금 그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뭐 사무용품, 민세 이런 것들은 아실 건데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뭐 차량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 그러니까 기타 운영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기타 전주금이에요. 기타 전주금이 여러분들 들어서 웬만큼 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담당 공무원이 정말 이쪽을 몰랐던 공무원 같아요. 기타 전주금을 왜 책정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타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희생 봉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봉사 정신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수익. 이 기타 전주금이 바로 수익입니다. 수익.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근데 기타 전주금을 생겨야 여러분들이 생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기타 전주금은 넣지 말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몰랐으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예산 과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산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보십시오. 장기 요양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입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출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세출 과목.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드리면 그제서야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기타 전주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대체 무엇입니까? 기타 전입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제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하셔야 되고 엑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산서에 대한 공부와 엑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0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10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일대에 중요한 지금 결심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자금도 마련하셔야 되고, 예? 수익도 내야 되고, 중요한 일생일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10시간도 투자를 안 하실 겁니까? 10시간도 투자하지 않고서 자꾸 누군가에게만 의지하려고 하실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의뢰인의 케이스인데, 일단은 한글을 할 줄 모르십니다. 엑셀은 더더욱더 할 줄 모르십니다. 돈 주면 다 해주는 줄 아십니다. 물론 전문가에 맡기면 다 해줄 수도 있어요.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다 해줍니다. 근데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아마도 300 이상이 들 겁니다. 요양원 같으면 500 이상이 들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조금만 이상하면 정말 눈곱만큼 고칠 사항이 발생하면 돈 주고 맡기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할 줄 아시면, 한글을 사용할 줄 아시면 드릴 필요가 없는 돈을 드려야 돼요. 컨설팅 업체에다 맡기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걸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면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활하면서 뭐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세탁기가 고장났다, 전자기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화해서 이제 전문가를 요청하죠. 그럼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물론 TV나 뭐 세탁기나 그런 것들 출장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뭐 많이 들어봤자 뭐 10만 원. 물론 이제 부품 교체하면 20만 원, 30만 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그냥 돈 주면 다 해결해 준다. 마치 우리가 세탁기 고장 나면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듯이 이것도 역시나 돈 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탁기나 TV나 가전제품은 고장 나봤자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출장 나오면 금방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센터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센터마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여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하나가 잘못된다 그러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하시는 분이 이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 주면 다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도 고생이고 돈만 쓸데없이 돈만 들고 그리고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도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 요양센터를 하시건 요양보를 하시건 요양을 하시건 부디 제발 한글과 아래 한글 프로그램과 엑셀만큼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PT 같은 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글과 엑셀은 두고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예산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그때마다 회계사무소에서 맡기면 다 뭐 알아서 해주겠거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계사무소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주면은 이것을 확인하는지 확인을 안 하는지 다 알아요.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럼 대충 해줍니다. 엉망진창으로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돈만 들이고 그 성과물은 형편없는 성과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돈 주고 일을 맡길 때, 내가 알고서 맡길 때와 전혀 모르고 맡길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뭐 전입금이니, 뭐 전출금이니, 뭐 이런 전혀 듣도 못한 이런 것도 있다. 너무 궁금하다. 그럼 여러분들 속만 끓이시더라고요.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옆에 있는 센터한테 물어보면 이야기 안 해줄 것 같은데 혼자 걱정만 잔뜩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에다가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기타 전입금 네이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나옵니다. 특히 방문 요약 쪽 하도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하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기타 전입금이라고 치고 엔터키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을 제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워낙 요즘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유튜브 적극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돈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자꾸 이렇게 어디다 물어보고 이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더 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쪽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면 제가 뭐 단편적으로 몇 마디만 알려줘서 될 것이 아닌데,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답답한 겁니다. 예, 그냥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저분이 다 이해를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진짜 그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스스로가 생존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요즘은요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있어요. 제발 여기다 물어보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에다 물어보세요. 유튜브에다 물어보세요. 예? 너무 자세하게. 엑셀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글과 엑셀, 특히 엑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